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조공학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응고에 있어서 이 컬럼나 그로스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응고에 있어서 그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액상에서 고상으로 변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응고가 되면 안 되고 슈퍼쿨링, 언더쿨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도가 변하는 것들을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은 그 처음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CL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농도가 점점 더 증가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S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설명드린 대로 이제 점점 같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피겨 2.7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듯이 여기에서 이제 CL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농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 CL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액상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낮은 농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점점 고상으로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CL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때의 우리가 이 녹는 점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럼 농도가 변함에 따라서 녹는 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원래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그 액상이 있었던 때보다 여기에서 이 CL이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녹는 점은 반대로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녹는 점이 낮아지는 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태도 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온도 자체는 낮아지는 그 그래프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그래프는 앞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겨 2.5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점점 더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프는 더 낮은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 궁극적으로 끝까지 향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유택틱 온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유택틱 템퍼러처, 즉 공정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T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고체에 가면 갈수록. 즉 우리가 앞에서 페이지에서 봤던 것들은 피겨 2.3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그로스 템퍼러처를 우리가 고정하고 있었거든요. 이 그로스 템퍼러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TE랑 같은 것인데, 요거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농도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죠. 즉 저기에서 녹는 점이라는 저 온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관행이 되는 것을 실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피겨 2.8에 보시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래프는 이 유택틱 온도는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점점 이 벽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택틱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농도가 변하기 때문이죠. 농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CL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까워지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온도 자체는 이 T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냥 이제 그 액상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요 이제 구간 앞쪽에 이제 빗금친 영역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TE보다 낮은 영역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관행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쿨링이 발생한다. 그럼 언더쿨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립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정립들이 이렇게 이쪽 방향 한쪽으로 쭉 성장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결국에는 이러한 이 유택틱 온도가 실제로는 농도 구배의 차이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관행의 원동력은 바로 이 농도의 국부적인 농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응고 과정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해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주상정 결정립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dendritic growth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수지상정이죠. 수지상정.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수지상정 결정립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컬럼나 그로스라고 배웠던 것은 이제 주상정, 기둥의 형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dendritic growth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 모양이다. 그래서 수지상정, 나무 숫자를 써가지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dendritic growth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dendritic growth라고 하는 것은 이게 컬럼나 growth에 비해서는 핵생성 사이트들이 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제 있는 그림이 컬럼나 그로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핵생성 사이트가 이런 곳에 한 군데씩 있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중간에는 핵생성 사이트가 새로 생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핵생성 사이트만 있고 그 이후에는 핵생성 사이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새로 생긴 그 면이 계속 핵생성 사이트가 그대로 유지돼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핵생성 사이트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그 불균일 핵생성 거동에 가까운 거죠. 핵생성 사이트가 많지 않으니까. 핵생성 사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균일 핵생성이 되겠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불균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지상정,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수지상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보시면 이쪽 포인트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도 성장하고 이쪽 방향으로 성장하고 이게 쭉쭉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으로 쭉쭉 성장하죠. 그래서 또 성장한 다음에 이 또 포인트에서 또 이쪽 방향 성장하고 이쪽 방향 성장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생성 사이트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성장하면 또 여기에서 또 핵생성이 되고 핵생성이 되는 거니까 핵생성 사이트의 수가 그 주상정 결정의 성장에 비해서는 더 많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균일 핵생성 거동에 가까워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로 보시게 되면은 불균일 핵생성 거동, 그 다음에 불균일 핵생성 거동에 가까운 것이 주상정,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수지상정, 최종적으로 가면은 균일 핵생성 거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사진들 잘 보시면요. 수지상정은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양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덴드라이트라고 합니다. 덴드라이트. 그래서 이러한 거 덴드리틱 그로스라고 하고요. 덴드라이트의 크기 같은 것들을 측정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컬룸나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 세포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셀룰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셀룰라나 컬룸나나 이런 쪽에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그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주상정, 수지상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조직이 형성됨에 있어서 핵생성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그림 2.14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그 흑연이거든요. 흑연. 그 흑연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겨났냐 하면은 이게 약간 눈꽃송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여기 표시된 중심에서부터 생성된 눈꽃송이처럼 이런 식으로 생성된 것들을 이게 플레이크 타입이라고 플레이크 타입.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즉 핵생성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고, 또한 이 셀룰러 스트럭처가 내부에 유택틱 라멜라 스트럭처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피겨 2.15에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상정 결정립을 가지고 있는 내부에는 뭐가 잘 나타나 있습니까? 이런 층상 구조. 층상 구조 우리가 라멜라 구조라고 하거든요. 층상 구조라고도 하고, 층상 구조를 이렇게 가지는 경우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미세 조직들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 이제 냉각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행의 영향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A, B, C, D 그림 나와 있는 게 제가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적층 제조할 때도 잠깐은 설명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다. 여기서는 길게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피겨 2.18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A, B, C, D 이 네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A에서 그냥 이 벽면에서부터 그냥 바로 생성되는 이 단계가 바로 이제 불균일 핵생성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 B로 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주상정 결정립 성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C로 가면은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수지상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D로 가게 되면은 완전한 균일 핵생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무엇이 증가하느냐? 바로 관행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행을 우리가 언더쿨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냉각이 되느냐를 우리가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관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는 겁니다. 즉, 그냥 온도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불균일 핵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온도가 갑자기 크게 내려가게 되면 이 다른 핵생성이 될 수 없는 영역에서도 본인이 핵생성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 힘을 가지게 되냐면요. 원래 우리가 상태도에서 봤을 때 어떤 온도가 있고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가 있을 때 낮은 온도로 가게 되면 새로운 상들이 또 생성되게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원래 있던 상보다 그 낮은 온도에서의 상이 더욱더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온도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낮은 온도에서의 상이 생성되려고 하는 힘이 생겼다. 큰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생성 구동력이라고 합니다. 구동력. 그래서 구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핵생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급격하게 온도를 감소시켰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온도 감소니까 이거를 델타 T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행입니다. 관행. 언더쿨링이 되겠고요. 관행을 하게 되면 구동력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핵생성 구동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어떤 팀장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팀장을 하려면 예를 들자면은, 티켓이, 칭찬받은 티켓이 10장씩 있어야 된다라고 제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해서 칭찬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10장씩 티켓을 받은 사람이 한 클래스에 40명 중에서 4명이었다. 그러면 그 4명 위주로 이제 팀이 꾸려지겠죠. 그게 이제 불균일 핵생성이 되겠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티켓을 10장씩 다 뿌려버린 겁니다. 칭찬 티켓을. 그죠? 그럼 모든 학생이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팀장이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누구나 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 팀장이 되어서 자기가 팀을 만들 겁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균일 핵생성이 되겠고, 이 티켓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뭐랑 같냐? 바로 관행이랑 같다. 그래서 온도를 확 낮춰주는 것이랑 이 티켓을 나눠주는 것, 즉 다시 구동력을 주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같은 메커니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피겨 2.19를 보시면 19번을 보시면요, 이 G라는 것과 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G와 R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G라는 것은 뭐냐면요, 온도 구배라는, 온도 구배. 온도 구배는 G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 차이가 극심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역이 있고 왼쪽 영역이 있고 오른쪽 영역이 있을 때 이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에서 온도 차이가 어느 구간에서 급격하게 난다면 그것은 G 값이 굉장히 높은 것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온도가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다라고 하면은 온도 구배가 급한 경우가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쪽이 한 요 정도 되고 다른 한쪽이 한 이 정도 된다. 그럼 온도 구배가 원만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G 값이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온도 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R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응고 속도가 되겠습니다. 응고 속도는 결국에 생성 속도 이런 거랑 다 비슷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액상이 고상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응고 속도, 얼마나 빨리 생기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플라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라나를 보시면
플라나는 G 값은 높고 R 값은 낮죠. 자,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A라는 게 플라나 그로스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예 이제 핵생성 사이트가 아예 이 면이 되는 거죠. 그죠? 완전히 불균일한 형태니까. 자, 여기에서 이 플라나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영역과 그다음 이 오른쪽 영역의 온도 차이가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 나겠죠. 왜냐하면은 한쪽은 액상이고 한쪽은 고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차이 급하게 나기 때문에 이 온도 굽의 G 값은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는데 반면 핵생성 자체는 속도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천천히 성장하겠죠. 왜냐하면 이 벽면에서부터 조금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성장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R 값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R 값은 낮은 곳이 이제 이 플라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쭉 와가지고 이제 그 인디펜던트 뉴클레이션,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G 값은 굉장히 낮은 반면 R 값은 굉장히 또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 값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 구배는 완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것은 그 균일 핵생성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핵생성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하니까 온도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온도 구배가 완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 값은 굉장히 낮은 값을, 온도 구배 값은 낮은 값을 가지는데요. R 값은 엄청 높습니다. 왜냐면은 응고 속도는 엄청 빠르죠. 왜냐면 여기서도 생겨, 여기서도 생겨, 여기서도 생겨, 여기서 다 생겨요. 여러 군데에서 다 생기기 때문에 이 응고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R 값은 높은. 그러면은 셀룰러와 덴드리틱 비교해서 셀룰러라는 게 그 주상정이죠, 그죠? 셀룰러라고 하는 게 어차피 뭐랑 같다 했습니까? 컬럼나랑 같다 그랬죠. 사람들마다 쓰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상정이나 수지상정 중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주상정이나 수지상정 중에 응고 속도가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예, 그렇죠. 예, 수지상정이 응고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온도 구배가 더 큰 쪽은 어떤 쪽일까요? 주상정일까요? 수지상정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예, 그렇죠. 이 주상정 쪽이 온도 구배가 더 큰 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G 값이랑 R 값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셀룰러와 덴드라이트 뭐 이런 경우에서 뭐 셀룰라는 당연히 온도 구배가 훨씬 더 높은 쪽 주상정이죠.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 수지상정은 이제 냉각 속도, 응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쪽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피겨 2.20에서 보실 수 있는 이 그래프들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셀이 형성되어 있고 뭐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우를 나타내는가. 그래서 G over R 레이시오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G over R, G 나누기 R이라는 거죠. G over R 레이시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가 앞에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앞 페이지로 다시 가서 G over R 레이시오 자체는 뭐가 높을까요? G 나누기 R 하면은 뭐가 높을까요? G over R은 플라나가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인디펜던트 뉴클레이션을 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죠. 이 왼쪽에 2.28을 보시는 것처럼 increasing under cooling, 여기서 가면 갈수록 관행은 많이 되는데 뭐가 감소한다 됐죠? decreasing value of G over R rati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 over R은 불균일 핵생성일수록 높습니다. 균일 핵생성일수록 낮죠. 요것이 이제 중요한 사실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그래서 G over R 레이시오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 있겠죠. 뭐 덴드라이트, 뭐 그다음 셀, 그다음 EQX드, 그다음 컬럼나, 크리스탈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 over R 레이시오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셀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높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덴드라이트보다는 이 주상정이 훨씬 더 G over R 레이시오가 훨씬 더 높은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나랑 EQX도 비교하면 G over R 레이시오는 어떤 쪽이 되겠습니까? 컬럼나가 훨씬 더 높은 쪽이 되겠죠. 근데 가끔씩 보면 여기서 G over R에서 R에다 루트 씌워놓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개념은 그래도 뭐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G over R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R에다가 루트를 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겨 21, 2.21에서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 케이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컬럼나 그로스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EQXD, 그래서 이제 EQXD라고 하는 것은 등축정 구조죠. 등축정. 자, EQXD는 언제 생기는 거냐? 바로 이제 그 균질한 그 핵생성일 때 EQXD가 생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EQXD라고 하는 거는 등축정이기 때문에 생긴 모양은 뭐 뒤쪽에 좀 나오겠지만 거의 이제 뭐 비슷한,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약간 뭐 자기만의 어떤 영역들을 가지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게 되면은 EQXD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그림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이 바로 이제 EQXD 그레인이 되겠습니다. 그 자기만의 모양들이 약간 둥글둥글한 모양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위쪽에서 일단 A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 컬럼나 그로스가 되는 경우에는 온도 구배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EQXD, 그러니까 균일한 핵생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온도 구배가 높겠죠, 그죠? 온도 구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T라는 이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가파른 대신에 이 성장 속도는 굉장히 느리겠죠. 빨리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B 케이스로 와보시게 되면은 이 온도 구배는 굉장히 완만한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만한 그래프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랐죠. 솔리드가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EQXD, 등축정 핵생성. 등축정 핵생성이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균일 핵생성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등축정 핵생성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미세 조직이겠습니까? 방향성 있는 것이겠습니까? 없는 것이겠습니까? 없는 미세 조직. 등축정 조직을 만들고자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주조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이 주상정 응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표면 쪽에 조금만 존재하도록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내부는 대부분 뭐 이렇게 수지상정이라던가 아니면 등축정에 가까운 그런 모양들, 모습들로 미세 조직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 2.22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그냥 대충 만들면 이런 주조 조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주상정 조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있는, 센터에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등축정 조직. 등축정 조직, 아까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면 소재를 잘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주상정 조직들의 이 길이를 굉장히 짧게 만들죠. 엄청 짧게 조절, 그래서 짧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쉐킷 해주면 쉐킷. 그죠? 잘 저어주면 되겠습니다. 잘 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젓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슨 그 뭐 전기적, 자기적 그런 힘들을 가해가지고 내부에서 완전히 회전을 엄청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방향성 응고, 즉 이 주상정 결정립들이 막 생기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래서 EQXD가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냉각 속도와 그 다음에 셀 사이즈의 영향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빠르게 냉각되면 냉각될수록 또 미세 조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 2.27에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같은 소재거든요. 같은 소재인데 둘에 보면은 이 사이즈를 우리가 덴드라이트 셀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거를 뭐 그레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레인이라 표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주조 조직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덴드라이트 셀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크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자, 이 셀 사이즈 요런 거 하나가 이 셀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작은 거 하나.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 셀 사이즈는 여기에서 그 포인터가 잘 안 보이네. 여기 있습니다.
뭐 요런 거 하나가 이제 이 셀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보면은 뭐 또 요런 거 하나가 이제 셀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근데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 셀이 굉장히 크죠. 이런 거 하나가 이제 셀이기 때문에 덴드라이트 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은 이제 같은 소재라는 거죠. 어떻게 같은 소재냐?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5 두께가 이제 2.5 인치라는 것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3분의 8이니까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두꺼운 소재. 그러니까 두꺼운 소재니까 냉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천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얇은 소재는 어떻게 해서 냉각을 빨리 하겠죠. 그러니까 냉각을 천천히 하는 것, 빨리 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덴드라이트 셀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냉각을 해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덴드라이트 수지상정 이 덴드라이트 셀 사이즈가 작아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들을 보시게 되면은 덴드라이트 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덴드라이트 셀 사이즈가 작을수록 어떻습니까? 작을수록 그래프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게 작은 거죠, 그죠? 작을수록 강도가 어떻습니까? 높아집니다. 강도가 높아지고 커질수록 강도가 낮아지죠. 뭐 이런 것, 강도는 위에 있는 그래프죠. 강도가 점점 더 낮아지게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연신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강도와 연신율이 다 높으면 좋잖아요, 그죠? 강도와 연신율이 이렇게 다 높은 것이 좋기 때문에 덴드라이트 셀 사이즈는 당연히 그레인 사이즈처럼 작게 가져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작게 갖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냉각을 잘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냉각 속도가 좀 빠르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봤던 아까 1번에 해당되는 거죠. Variation of Cooling Rate. 냉각 속도를 조절해라 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화학적인 뭐 어떤 처리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슈퍼 히팅, 뭐 멜트 슈퍼 히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조절할 수도 있겠고, 네 번째가 사실 중요한 건데요. 이게 에지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막 섞어주는 거, 이것도 쉐킷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면은 빨리 냉각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섞어주는 쉐킷 해주는 겁니다. 그거 해주면 왜 좋냐면은 이 섞어주게 되면은 이 하나하나 이쪽 부분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또 핵생성 사이트가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핵생성 사이트가 되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게 얘들을 계속 섞어주게 되면은 이 하나하나가 다 핵생성 사이트가 되니까 걔들이 전부 다 이 하나하나의 그러한 수지상정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덴드라이트 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관행에 따른 핵생성과 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슈퍼쿨링, 관행에 대해서 계속 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 관행, 뭐 슈퍼쿨링, 언더쿨링이라고 하는데 관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유택틱 온도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선에 있는 것이 유택틱 온도죠. 자, 유택틱 온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관행을 쫙 하게 됩니다. 관행을 그러면 하면 할수록 어떤 식으로 되느냐? 관행을 어느 정도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이까지 내렸다. 자, 이까지 내려서 지금 제가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까지 쭉 내리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요 정도 영역까지 쭉 이제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생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또 별표 하트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성장이 잘 일어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생성을 맨 처음 잘하기 위해서는 슈퍼쿨링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조금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만 이 핵생성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언더쿨링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핵생성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제 관행을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성장을 생각하면은 조금만 관행해도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핵생성에는 관행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장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핵생성과 성장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이제 응고에 대해서 이제 다 하나하나씩 배웠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이 실제로 만든 소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만든 소재가 바로 이제 어떠한 뭐 주철 같은 것들, 주조로 만든 철이라는 거죠. 주철이 이제 주조로 만든 철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소재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